서정함의 시사 줌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일에 찾아뵙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서정함의 시사주민의 아나운서 서정함입니다. 오늘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대통령 선거 현장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진유정 기자 연결해 보겠고요. 각 당 강원도 선대위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 대선 특별 생방송, 이 시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대 대선 투표 상황과 정치권의 분위기, 그리고 강원도 대선에서의 관전 포인트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진유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유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사전 투표율부터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유세가 막판에 치달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박 3일 유세 총력전을 치렀고요. 국민의힘은 48시간 총력 투표 독려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실제 이 효과가 나타난 건지 사전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죠? 네, 실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강원도 사전 투표율이 38.42%로 최종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이미 투표를 한 건데요. 강원도 사전 투표율은 전국보다 약 1.5%포인트 높았고요. 전국 사전 투표율 1위 지역은 전남이었습니다. 앞서 2020년 총선 당시 강원도 최종 사전 투표율은 28%, 2017년 19대 대선 강원도 최종 사전 투표율은 25%였는데요. 강원도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만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아주 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투표율은 좀 어떤가요?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670개 투표소가 운영 중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투표일의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낮 12시 전국 투표율을 보면 2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같은 시간대 투표율 24.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데요.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대전 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순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는 철원과 인제군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요. 태백시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지 현재 투표율은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투표장에 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얼른 투표장에 가셔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와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네, 부친이 삼척의 독일 광산에서 일하셨고 큰형이 태백 황지에 지금까지도 살고 계신 곳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고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강원도 경제 확실하게 살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네, 강원도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말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공약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혁신적 규제 개혁 실시를 약속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경제특별자치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강원형 고속도로와 철도 교통 네트워크 구축, 5세 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로 글로벌 관광도시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평화만 외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네, 평화특별자치도와는 좀 차별을 두는 그런 발언이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를 녹색 평화 경제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녹색 치유지구를 육성하고 남북 산립 협력 추진과 DMZ 평화 생태 공원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이 강원도에서 또 85%나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심 후보는 또 비정규직 철폐를 또 주장을 하셨네요. 지금 새 후보의 저희가 공약과 또 발언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당선자의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 것으로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는 시각은 이전 선거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표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투표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 30분에 맞춰 투표함이 열리고요. 10일인 내일 새벽이 되어야 당선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표 종료 시점은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느 때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투표장에 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투표장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진유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적이고 싶은 남자 서정함과 함께하는 서정함의 시사 줌인. 다음 코너는요. 네, 이어서 각 정당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거 당일입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투표 종료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한 번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지금 전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료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도내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좀 어떤 느낌들을 좀 받으셨나요? 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22일 동안 도내 18개 시군을 다 돌아봤는데요. 네. 제가 걷기로는 한 150km, 차로는 한 3,000km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조금은 이게 무슨 분위기지 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호응이 많아지고 네. 특히 사전 투표 이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사실상 좀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5일서부터 6일 넘어가는 밤 자정부터는 72시간 연속 무박 유세를 했는데요. 네. 밤 늦은 시각에도 격려해 주시고 음식을 싸다 주시고 심지어 용돈도 주시고 그런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참으로 즐겁고 또 유익하고 또 행복했던 그런 유세 기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72시간 우리 선거 유세를 마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도 사전투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당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는 여당인 네. 우리 쪽에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강조하고 캠페인을 굉장히 강화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전보다 8%에서 10%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전투표 주변 현장에서
주민들의 그 투표를 하신 사전투표자들의 반응을 봤을 때에는 우리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도 여당에 유리한 것이 사전투표였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좀 반응도 보시니까 좀 여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네. 사실 이 안에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예상들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조금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좀 귀띔을 해주시면요. 진짜 초박빙인 것 같습니다. 초박빙이다. 네. 저는 4번의 대통령 선거를 네. 거쳐왔는데요. 네. 이렇게 결과가 예측되지 못한 선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초박빙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1% 내외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예상만큼 초초박빙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초박빙의 결과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 개표 방송도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허영 네. 위원장이 좀 짚어주는 오늘 좀 개표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 이거 좀 시청자들이나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네. 새벽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초박빙이다 보니까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 텐데요. 네. 이게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현장 투표 오늘 투표를 먼저 개표하느냐에 대해서 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시에 개표 방송이 시작되나요? 네. 딱 출발할 때 바로 공표되는 출구조사와 사전투표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요 포인트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가 개표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벽 12시 자정을 좀 넘기면서 본격적인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출구조사만 봐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났는데 이번엔 초박빙이다 보니까 끝까지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또 관전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투표장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까지 또 확진되신 분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별도 임시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가 사실상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투표가 평화가 되고 또 이러한 위기상황의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이 됐는데요. 자, 현재 그곳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앙당의 권영세 본부장을 포함해서 각 지역마다 당협위원장들이 몇 퍼센트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과거에 보다는 지금 투표율이 좀 낮으네요, 본선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투표를 안 하신 지지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라, 이런 게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는 선거운동을 마치고 투표 독려에 힘을 쓰고 계시는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또 돈의 많은 유권자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의 느낌은 좀 어땠나요? 이번에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도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될 때 우리 당의 총괄 선대 본부장을 했고, 이번에 위원장을 했는데 뭐 그게 그거지만, 전체적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우리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심판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싸움보다는
정권 심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 네, 하셨는데 아까 지금 현재 투표율이 조금 예년보다는 좀 적지만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그 전에 또 단일화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현상을 당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물론 단일화가 우리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결정이 됐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오면서 가지고 온 표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철수 후보가 온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안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투표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래서 거기에는 뭐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우리 당내에서는 이제 안정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은 거는 사실 과거에 이제 우리도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권장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이런 인식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당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투표하시라고 한 것이 법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그런 걸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시라고 적극 권장하게 되니까 지금 역사 이래 제일 높은 퍼센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제가 약간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네. 당사에서는 좀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대선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봐요. 그러면 왜 이긴다고 보냐면 우리 당에서 뭐 몇 퍼센트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투표할 때 3%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57.5%를 받고 박영선 후보가 39.18%를 받아서 8%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에 11%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3%, 2%, 2.5%, 1.5%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를 넘는 퍼센트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서울시장 때 3% 이긴다고 했는데 8% 이상 지듯이 이번에도 3% 이상 얘기하는 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이하만 얘기하니까 8%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 한 얘기를 보고 조금 결과를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개표 방송도 하고 이제 선거는 또 축제지 않습니까? 이 개표 방송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지역별로 이제 어떨 것인가 하고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호남이 변화가 됐는가 이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호남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일 새벽이나 돼야 사전 투표가 이게 까질 건데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많이 얘기가 됐는데 실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또 출구조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조사와 실제로 투표한 것과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보시면서 보면 재밌을 겁니다. 우리 또 관전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이제 오후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투표장에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좀 독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흥하는 것도 국가가 망하는 것도 국민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꼭 하시는 것이 국민의 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한기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결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아까 진행하기 전에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임성대 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투표 당일인데요. 그동안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현재 당내 분위기와 또 선거운동할 때 분위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아, 네. 사실은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1당, 2당 후보들이 비리 공방에 자질 공방, 부인 공방, 도덕성 공방 그러면서 성장 일방주의만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이 선거를 굉장히 희망이 없는 선거로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정의당은 정말 다른 포맷을 가지고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불평등을 얘기하고 사회체계를 얘기하고 노동을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좀 선거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선거 종반부에 안철수 후보가 안타깝게도 후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다당제 실현을 통한 협력 정치라든가 공동정부 운영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철수로 인해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오롯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그것도 이런저런 평가를 좀 받기 위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투표 동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표라는 행위가 별거 아닌 행위 같지만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후보를 선호하든 내가 투표한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장에 가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임성대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지를 호소했던 대통령 후보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선거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장범준의 행복하게 해줄게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